안녕하세요. A큐브 법인전환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개인사업자 달리 법인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달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결산할 때 처음 결산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 후 첫 번째 법인으로 결산할 때에 꼭 체크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 한 4-5가지 정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묶었는데요. 왜 우리가 법인 전환한 후에 결산 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을 전환되고 나서 요번에 결산 신고합니다.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게 어떠한 자료들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 진행될 때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여기 내용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법인이니까 이제는 세금 조금만 나오죠. 예전에 대비해 봤을 때 올해는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법인이니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세금이 줄어들던 혹은 앞으로 그 세금이 잘 줄어들어서 잘 관리해 나가시던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사업자 때 해오시던 이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이든 일반 사업양, 부분 사업양도 넘어왔기 때문에 얘가 시작 재무제표가 잘 만들어져야지만 나중에 각종 재무 비율이라든가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든가 또는 재고에 대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이익률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세금 얼마인가요? 라고 묻기보다는 처음 법인으로 결산할 때에는 꼭 아래에 있는 요 4가지 사항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법인 전환이다. 그냥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냥 2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아닌 일정 부분 전환을 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컨설턴트를 통해서 작성을 하셨던 아니면 세무회계사 사무실하고 대표님하고 직접 협의해서 하셨던 그렇게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요. 개인에서 법인을 전환할 때 개인 사업자일 때의 어떤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이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전환했던 그 사업과 관련되어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각종 대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서 법인으로 다 이렇게 이전되는 형식인데요.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사업자일 때 우리가 취득한 기계장치다, 아니면 창고에 있는 저장시설이다, 저장장치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차량이 됐던 공구와 집기류, 비품 이런 것들이 됐던 개인 사업자 할 때 재무제표에 분명히 2억 원어치, 3억 원어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과거에 개인 사업자가 비용으로서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잔존가를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그 잔존가 대비 110% 혹은 100%, 많게는 150% 정도의 새로운 금액을 갖다가 양도양수를 하셨을 텐데요. 그럴 때에 유형자산 명세서라는 거를 법인의 유형자산 명세서를 한번 확인하셔서 양도양수 계약서와 같이 다 일치돼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그리고 그 금액들은 적절하게 최초에 양도양수 할 때 얘기됐던 것처럼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나중에 특히나 차량 같은 거라든가 시설장치 같은 거에 누락이 돼갖고 분명히 실제 우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법인의 자산으로 누락돼 갖고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감가상각은 결국에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당연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뭔가 자산의 누락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요즘에는 법인 전환할 경우에 영업권이라는 개념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서를 받으시던 아니면 감정평가 어떤 법인에다가 우리가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받은 그런 평가서를 이렇게 받아서 그 감정평가액만큼 영업권을 거래하게 돼 있는데 이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을 통해서 향후에 법인도 무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개인 대표님도 법인의 대표이지만 개인 사업자를 양도양수한 매도자로서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선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재무제표상에 잘 반영이 돼 있는지, 실제로 누락된 것들을 다 한 번씩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업권은 잘 넘어와 있는지. 또 하나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개인 사업자일 때 재고를 빵으로 해서, 재고를 아예 없음으로 해갖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를 해서 법인으로 전환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상품 재고, 원재료 재고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재고 가액을 산출해서 그 재고가 넘어왔다고 한다면, 법인에서는, 양도양수 받은 그 법인에서는 그 법인의 재고의 기초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8월 1일 날 양도양수를 했다. 양도양수를 할 때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던 재고 5천만 원어치가 법인의 다른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과 함께 법인으로 양도양수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법인이 2021년도 8월 1일 날 5천만 원어치 원재화재 재고를 갖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2억 원어치다 라고 한다면, 이 법인은 202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5천만 원 플러스 매입한 2억 원, 토탈 2억 5천만 원의 총 재고를 갖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말에 얼마만큼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잘 기초가액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재고 부분이 그냥 양도양수할 때에는 재고 및 유형자산으로 해서 얼마에 양도양수하기로 했는데 누락됐는지, 이런 거 정도는 꼭 직접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래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원가율, 뭐 단기순이익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자산과 부채 중에서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법인 전환할 때 갖고 오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통장에 들어가 있는 현금은 그냥 그 개인 거고요. 나머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이름으로 매출 계산서는 발행은 했지만 정기 결제일이 안 돼서 아직 못 받고 있는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이 있고요. 거꾸로 매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혹은 미수금이나 내가 아직 지급해야 되는데 약속된 기일이 안 돼서, 또는 법인 전환의 그 기점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아직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개인 사업자 할 때 마무리하고 법인에서 그것 갖다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처리가 잘 됐는지, 과거 거하고 거래처를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도 그렇고 미수금도 그렇고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도 각각의 계정별 명세서라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일 때 이렇게 주요한 대외적으로 주고받고 해야 될 돈들에 대한 이 명세서가 이 법인으로 넘어올 때 잘 딸려 넘어와서, 거기서 수금이 다 끝나서 명세서에 빠진 업체도 있고 아직도 수금이 다 안 되고 있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큐브와 만약에 주식회사 현석상사가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개인 사업자 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명세서상에 개인 사업자일 때 거, 법인 때 거 쭉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 전 개인 사업자의 외상 매출금, 미수금,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각각에 대한 명세와 법인으로 결산한 그 시점의 명세를 비교 검토해서 그 과정상으로 다 수금을 댄 것, 어떤 지급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잘 오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사실 실제 재밌진 않죠. 실제로 좀 약간 황당했던 사례인데요. 법인 전환하고 나서 매월 법인 통장에서 이자가 나가는 것들은 다 비용으로 지급을 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약 한 200만 원 넘는 금액을 다 이자 비용으로 결산 시에 반영을 하셨어요. 근데 부채 계정에는 없는 거죠. 결산 신고 전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대출 넘긴 것들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법인에서 비용 처리 다 됐죠? 라고 해서 당연히 그거 다 알려줬다. 은행에서 다 법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줬고, 통장에 매월 20날인가요? 이렇게 자동차 된 것도 했는데, 실제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가 있는 재무제표의 내용 중에 부채 계정에 장기차입금 계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랬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금이 가끔 간혹가다 누락되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또는 차입금이 한계가 아닌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는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가라, 막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들도 있고, 아예 그냥 그거를 너무 대출 차주를 그냥 변경해라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단기 차입금이든 장기 차입금이든, 즉, 신보나 기보에 관련된 자금이 됐든 아니면은 소상공인진흥회라든가 일반 은행 신용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대출이 뭔가 넘어간 게 있다, 이전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잘 내 거 지금 이제 결산신고랑 재무제표에 잘 반영이 돼 있는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챙겨지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법인에서는 이자도 낼 뿐만, 그 이자에 대한 것 때문에 이자 비용도 처리가 되네 안 되네, 또는 이 잘못했다가 부인이 될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을 갚으려고 갚은 돈이 가지급금으로 될 수도 있어요. 대출이 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대출이 없는데 대출 상환해볼 돈이 1억, 2억이 나가버리면, 원금 상환이 돼버리면은 돈의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많은 부분이 또한 누락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1번보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1, 2번보다는 3번과 4번이 좀 걱정스러워요. 1번에서도 요런 거 조금 걱정스럽고요. 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라고 한다는 건요, 우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신 대표님들, 가지급금, 가수급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때는 이 개념이 없으세요. 어차피 내 통장입니다. 사업용 주거래 통장이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명의 통장이다 보니까 회사에 사업하시다가 좀 운영자금 좀 부족하네, 그러면 그동안 다른 통장에 있던 여유자금을 그냥 넣어갖고 거래처에 돈을 줄 수도 있고 기타 경비를 그냥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명확한 그 근거 없이, 지출 명분 없이 법인에서 지급되어진 돈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통장에서 급여면 급여, 공과금이면 공과금, 임대료면 임대료, 딱딱 이렇게 그 이유 있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인출이 된 거죠. 그냥 대표님 통장으로 혹은 현금 인출기에서 300씩, 200씩 몇 번 인출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또는 가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신규 창업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본금만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만 갖고 매출을 발생시켜서 그 매출이 바로 수금이 돼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운영비라든가 또는 어떤 매입 원가라든가 이런 걸로 쓰여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자본금 이외에 추가적인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 전환하고 나서도 법인 통장에 자본금 외에 현금성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하시던 그 개인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회수가 되고 한 바퀴 회전이 되면서 요때 들고 날고 한 것들에 대해서 나갈 때에 이게 정확하게 들어올 때에 이게 임시적인 가수금이었다고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면 나갈 때에 다 그게 가지급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법인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요. 자본금을 아예 쓸게요, 제가. 그리고 양수도 대금이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차량이든 기계장치든 유형자산이 3천만 원, 영업권이 2억 5천만 원, 그 외에 기타 재고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양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대출은 없고 이제 순수하게 자산만 넘긴다라고 봤을 때 약 이거는 3억입니다. 그러면 자본금보다 양수 금액이 크다 보니 당연하게 굳이 5천만 원 넣었다가 가져가게 되지만 번거롭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개인 잔고증명 떠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 통장만 개설해서 법인 통장에 5천만 원 없이 그냥 바로 사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어차피 양도양수 대금으로 법인에서 개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은 3억인데 대표님 개인이 시작할 때 자본금에 넣어야 될 돈은 5천만 원이다 보니 이게 훨씬 더 크다 보니까는 안 넣고도 계정대체라는 걸 합니다. 계정대체. 즉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과 3억 중에서 자본금과의 차액분이 바로 이제 미지급한, 아직은 법인에 지급하지 못했지만 개인 사업주한테 줘야 될 미지급금으로 3억이 5천과 2.5억으로 이렇게 각 계정별로 대체돼 갖고 얘는 자본금 계정으로 얘는 미지급금, 법인의 미지급금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가 돼서 3억의 아구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초기 시작할 때 꼼꼼하게 서로 간에 세무사무실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끝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인 계좌 개설로 자본 금액만큼 바로 입금하지 않고 양수도 대가와 계정 대체한 경우에는 특히나 이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가지급금이든 가수금이든 어찌되었든 있더라.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는 세무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좋진 않지만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보이더라. 또는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게 세무사무실에는 우리 직원 같지 않고 대표님의 분신 같지 않다 보니까 모든 어떤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거래 내역, 뭐 계산서 발행된 내용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그냥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일단 빼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게 실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아니라 이게 해당 일자의 법인 통장 입출금을 잘 맞춰보면 아 이게 가수금 들어왔던 건데 다시 나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산 시점에는 들어왔던 게 나갔기 때문에 0입니다. 근데 가수금은 가수금대로 계정에 잡혀 있고 가지급금대로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금액도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는 각각 해당 일자의 법인 통장 입출금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맞추셔갖고 착오 기재, 오류 기재가 되지 않게끔 잘 확인한 후에 다 됐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세금도 어디까지 추가 비용을 더 인정할 것이냐고 해서 그렇게 결산 신고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세금만 얼마에 맞춥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재무제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곳곳의 요소에서 비용으로서 공식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서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내는 경우들도 좀 있다 보니까는 법인 전환 후 첫 번째 결산 시에는 최소한 여기에는 이 네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하신 후에 결산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